깡통 전세 줄이기 보증 비율을 70%로 축소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비아파트, 빌라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도 망할 수밖에 없죠.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개프리님 아이고 망했네. 저도 망했습니다. 개프리님은 20채, 저는 소소하게 10채밖에 없습니다. 둘 다 망했죠. 자, 전세 보증 비율 95에서 70% 축소를 하면은 빌라 가격 같은 경우 공시가의 140%로 책정을 해줍니다. 거기에 전세가율 70%를 곱하면은 공시가의 98% 이내로 보증금을 받아야 보증보험 및 전세 대출이 가능해요. 그 이상 받으면은 전세 대출 받을 수가 없어요. 세입자가. 보증보험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세입자를 못 구해. 이거는 전세 상한제, 보증금 상한제, 표준 임대료. 정부가 미쳤습니다. 폭주하고 있습니다. 강제 역전세가 나올 텐데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더 못 받아요. 전세 사고 더 터져요. 정부는 2023년 원희룡 장관이 150%에서 126%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빌라 공급이 절벽으로 치닫게 된 거죠.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보증금을 강제로 낮추는 거라서 임대인들은 감소한 보증금만큼 월세를 추가적으로 받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의 1천 낮추면 월세 10만 원 정도 추가로 보통 그 정도 생겨요. 2억 5천에서 2억 4천 낮추는 순간에 2억 4천 월세 10만 원, 2억 3천이면 월세 15에서 20만 원 이 정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98% 수준까지 확 낮아진다면은 그 월세가 확 올라가겠죠. 낮아진 비율만큼. 완전히 강제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정부가 저를 경제적 자유인으로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전세 사고가 많이 터져? 전세 사기가 많이 터져? 그럼 전세를 없애면 되잖아. 항상 이런 식이야. 뭐 이것뿐입니까?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그냥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자. 응급실 뺑뺑이 없애는 법. 응급실을 없애면 됩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24시간 수술 역량, 떠넘기기 횟수 이런 거를 평가하고 미달씨 안 그래도 적자 응급실에 지원금까지 끊어가지고 응급 환자를 받을수록 병원이 망하는 구조로 설계하거나 그냥 아예 응급실 간판을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없애는 법은 바로 응급실을 없애면 됩니다. 자,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다 사라지겠죠. 어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겠습니까? 비정규직 소득 불안 없애는 방법, 비정규직을 없애면 된다. 정말 대통령은 보법부터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능력이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급여 인상을 정부에서 강제를 하면 어떤 기업이 비정규직을 뽑겠습니까? 되게 웃기지 않나요? 능력주의를 되게 비판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정규직이 된 사람 굉장히 허탈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나? 펑펑 놀 걸 그냥 나도 비정규직이나 할 걸. 학창 시절에 괜히 공부했어. 괜히 노력했어. 노력을 허무하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노력이 허무해지는 순간 당연히 생산성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 비정규직을 뽑겠습니까? 그냥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자동화로 대체하지. 로봇 만들지. 우리나라가 자동화 비율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굳히게 들어가는 겁니다. 로봇 도입. 자, 진정한 헬조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월세 폭등 누구나 쉽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8% 도입되면은 전세가 다 사라지니까 월세 폭등은 당연한 수순이다. 공급까지 없는데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좀 활발하게 투자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공급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은 쓰지 않고 오히려 공급을 옥죄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월세 폭등 그리고 월세 폭등에 지친 사람들이 매수에 동참하면서 매매가도 강세가 되는 그러한 그림이 자연스럽게 예측이 된다. 최상욱 전문가마저 상승으로 전망을 턴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하락 전망을 했거든요. 갭 투자 없어져야 된다. 공급이랑 집가격이랑 무관하다. 그러한 스탠스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다주택자가 사라지니까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급이 너무나 없다. 그래서 매매 가격 상승 전망을 한다. 과거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하락론자마저 상승을 전망하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답이 없다. 지금 시장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8% 다 팔 겁니다. 그만큼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거죠. 정오너 교통체증을 없애려면 차를 줄이면 됩니다. 네, 이것도 정말 쇼킹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언은 정확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다 똑같은 시간대 할 필요가 없다. 출근 시간만 좀 유연하게 바꿔줘도 좀 교통체증을 좀 없앨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되죠. 아이 키워보시는 분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발언인 거를 단번에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아이가 9시에 어린이집에 가야 돼. 그래야지 6시에 애들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12시에 출근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밤 9시에 애를 데리러 가야 돼. 9시 이후에 애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때까지 돌봄을 묶어둘 거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은 출근 시간 9시에 맞춰서 동시다발적으로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간대를 기업과 개인의 사정을 무시하고 정부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얘네들은 꼭 강제할 수 있다고 믿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다니까? 변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기는데 이걸 싹 다 무시해. 그냥 좋아 보이는 말 그걸로만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해.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또 이걸 물개박수 치는 사람들이 많아.